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의 조정이 있었다고 그렇죠. 대표님 예, 보고 계신 그렇죠.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 빠진 거 보고 이때 사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적어도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그 주된 내용이 지금 빠지는 게 일시냐 아니면 장기로 가는 거냐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일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의 하락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 대표님 모시고 미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치다의 장우석이고요. 생긴 지는 한 8년 됐고, 제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로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20년 사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8월 5일 날, 검은 월요일이다 해서, 그때 8월 2일 날도 그렇고,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했을 때 되게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시장 네, 전반적으로 네. 하락이 컸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날 그 급락할 때 사실 국내 매체들이 너무나 뭐 폭락이다 뭐 그다음에 미국 시장 끝났다고 많이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그때 폭락할 당시의 어떤 이유를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으로 해서 약간 추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섹터에 따른 유입 자금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 쪽이 월등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1번 장표입니다. 엄청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나 첫 번째 그림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미국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레버리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음. 레버리 ETF를 매수한 자금 흐름인데 역시 많이 매수하고 있다.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왜 급락했냐 하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풀어본 결과 저희는 보통 이제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풀어본 결과 요 그림이 저 합당하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그림입니다. 3번 장표인데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주황색이 엔화고요. 엔화고 보라색의 반도체 업종의 지표인데 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빠진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추정하건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엔키리 트레이드가 좀 많이 돌려지면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은 엔화 강세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정도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테크 많이 올라와서 오늘자 보게 되면요. 지금 하락을 거의 다 메꿨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질 좋고 지표 좋고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현재 지금 엔캐리에 대한 그런 폭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네, 뱅크 오브 재팬에서 더 이상 엔화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엔캐리 맞죠. 맞습니다. 트레이드는 향후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그런 근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부총재께서, 일단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사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없을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제가 듣기에는 풍문이었습니다만, 그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그런 어떤 관계자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음. 사실은 워낙 엔화가 싸니까 많이 빌려가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네. 올리는 바람에 약간의 아까 얘기했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총재 말처럼 당분간 없을 걸로 보이니까 남아있는 그 장부만 보시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밝히지 않은 대충 그 짐작하는 장부는 약 30%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물량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까 했지만 이미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별로 연행이 없을 걸로 보이고 더욱이 만약에 당분간 없다 한 일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엔킬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로운 게 아닌가 좀 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은 엔캐리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지지는 예, 않을 거라고 보면 않겠죠. 될까요?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아마도 네. 사실은 본인 자체의 국가도 수출이 주된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도 어려워지거든요. 그 금리 네. 올리면. 그래서 여러 음. 가지 본국도 그렇고 또 다른 국가의 피해를 생각하면 당분간은 없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거에 따른 IBD 의견까지 동참한 다 보게 되면 없을 걸로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나스닥이 한 15,000대까지 빠졌었잖아요. 8월 5일 날. 그렇죠. 예. 그렇게 빠진 거를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락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힘들까요? 전혀 어렵죠. 왜냐하면 하락 반지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표가 망가져야 되고 시작이 네. 안 좋아야 되는데 일단 지표는 어제까지 나왔던 소액 판매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는
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4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미국의 현재 상황인데요. 네. 보고 있는 S&P 500에 대한 이익과 매출과 현재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 설명드리면, 보고 있는 현재 그림상, 매출은 4.6%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EPS는요, 11.5%, 마진은 11.1%로 보는 어떤 그림에서 보게 되면 2년 동안에 최고치 찍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하락은 그냥 단순 하락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이 자금이 들어와서 조금 이익 실현한 게 아닌가 정도 파이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경기 지표 그다음에 아까 했던 실적을 감안하면 약간의 빠진 것은 아까 했던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네. 버핏도 애플 주식의 한 반 정도를 정리했고 3분기에 더 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버핏 책도 제가 썼습니다만 버핏은 어떤 행동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안 하거든요. 본인이 뭐 팔았다, 샀다. 근데 네. 보통 본인이 안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막 그런 기사를 흘리고 하는데 한국도 보게 되면 뭐 버핏이 판 게 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혹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팔았다 하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는 거고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팔았던 이유는 보통 버핏은 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그런 걸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준비한 5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버핏이 애플을 가장 많이 보여다 팔았는데 애플을 반 팔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하얀색표입니다. 애플 주식을 판 게 보면 이게 하얀색표가 일단 애플을 매수한 시기인데 보시면 하얀색 그림이 애플이거든요. 네. 지수보다 몇 배 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그냥 충분히 팔 수 있는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거의 음. 제가 보는 7배 수익이 난 건데 애플 사고 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구나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을 만약에 손해보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을 판 것은 아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많이 이익이 나면서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약간의 주식을 갖고 보유한 다음에 어떤 버블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버블을 감안해서 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 판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버핏이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팔았다 그러면 아마 다 팔았겠죠. 다 팔았는데 일단은 많이 이익 난 걸 팔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기사를 부풀린 게 이번 사태의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분기에도 계속 좀 팔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네, 3분기께 이제 4분기에 나오잖아요. 뭐 13F가 그렇죠. 또 예. 나올 텐데, 그때도 애플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 애플을 좀 다 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다 팔아도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 왜냐면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애플이 AI 쪽에 약간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 과거처럼 혁신이 좀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팔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폼13 F라고 하는 주식 변동 보유분을 보게 되면 네. 그냥 반 팔고 정도 아직까지 반 남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만약에 필요한 버핏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애플은 버핏만 판 게 아니고 실제 국민연금도 팔았기 때문에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B 기관들도 좀 파는 게 아닌가 정도는 그냥 어떤 뭐 많이 이익 난 걸 팔았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부터 사기 시작했으면 8년 동안 7배 수익 봤으면 좀 부분 익절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정상이죠, 정상. 7배 본 네. 수익을 좀 팔고 이익 실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더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닌가? 원래 음. 버핏이 그렇게 어떤 성장주를 오래 보유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팔 음.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국내에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뭔가 우려를 키우는 어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일 뿐이지 사실은 이 내용도 왜 팔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팔았다 보기 네네.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많이 이익 난 걸 판 게 아닌가 정도가 추정이 가능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버핏이 계속해서 현금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뭐 네. 2018년, 19년부터 계속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역대 최대 그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버크셔에서웨이는 경기 침체 쪽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버핏의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버핏은 미국 경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도 우려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음, 적어도 제가 봤던 버핏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하면 미국 경기를 우려하겠다기보다는 약간 걱정한 것은 약간 버블의 걱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네. 보고 있는 6번 장표를 보게 되면 버핏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인데 결국 이런 게 만든 것 같아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 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안 먹었으면 팔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드셨으니까 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익 실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에 보이고 있는 현재 현금 자산이 2,769억 달러로 굉장히 큰 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2,769억 달러를 그냥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단기 국제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연준보다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보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드신 것을 이익 실현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게 아닌가 정도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버핏은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니까 아까 얘기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우리 추정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는 다음 그림이 7번 장표인데 그럼 왜 팔았냐? 바로 요건데 보통 버핏 지표라고 하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미국 시가총액이 GDP의 2배가 넘어가면 이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분인데 딱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 녹색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빨간색 부분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저평가에 사고 고평가에 파는 너무 당연한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뭔가 다시 경기 침체, 다른 걸 갖고 오기에는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역시 버핏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 과열된 부분을 이용해서 판 게 아닌가 정도 파악이 더 가능할 보입니다. 네.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게 과열이라는 거는 누구나 사실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맞죠.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사실 대표님은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가장 받는 질문의 많은 빈도가 바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그 방법을 알면 저나 대표님이나 이런 방송 안 하고 어디에서 매매하겠죠. 근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만의 어떤 철칙 내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 오면 약간 과열된 부분을 미리 체크해 놓고 그 부분에 오면 주식 판다는 그런 자기만의 원칙은 되게 중요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부분들은. 지금 뭐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찾고 있는데 저가 보기에는 물론 중동 분쟁도 있습니다만 그건 약간의 좀 먼 얘기니까 소비에 대한 부진이 그나마 좀 숨어있는 악재가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8번 장표를 보시면 이걸 딱 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숙박 예약도 혹은 옆에 있는 항공 예약도 옆에 있는 크루즈 라인 예약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 일단은 이건 뭐냐면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런 관련한 그림인데 전부 다 방문자 수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네. 방문 안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행도 그다음에 항공 여행도 크루즈나 여행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여행까지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정도 파악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미국은 GDP의 10%가 소비거든요. 네. 소비가 빠지는 게 가장 두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잠깐 보면 야 지금은 약간 휴가식 기간이니까 웹사이트 방문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9번 그림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9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신용카드에 대한 부채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빨간색입니다.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예금 잔고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미국의 국민들은 저축은 반환하고 신용카드 연명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소비가 더 안 좋아지고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 약간 숨어있는 내가는 어떤 신용카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소매 판매도 약간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 월마트였는데 월마트 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원을 보게 되면 진짜 미국이 소비가 안 좋은 건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씻기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에 따른 부진이 가장 우려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실업률이 4.3%였나? 좀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것 같거든요. 실업률, 고용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용도 저희가 보고 있는 주간 실업수당 시장 건수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게 아마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네. 나왔는데 결국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잠깐 나왔던 일시 현상이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실업률 4.3%면 거의 아직까지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음, 글쎄 그때도 보면 신규 일자리 조금 미스한 걸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통틀어서 가장 좋은 고용 지표 갖고 있는 게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네. 추가적으로 미국만 하나의 특징인데 미국에 또 이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의외로 노동력이 풍부한 게 또 미국이라서 지금 적어도 고용 지표를 갖고 뭔가 우려하기에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별로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너무 건강하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업 예, 청구 실업수당, 건수가. 예, 건수, 예. 네. 건수 보니까 계속해서 좀 예상치보다 내려오고 있죠. 하회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네.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네. 실업자가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보시는 그림의 그런 것들은 뭐 물론 중요하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참여율인데, 일자리 참여율이 64.5%로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아까 봤던 실업자도 있지만, 일자리 참여수를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고용지표 갖고 문제가 없다고, 문제와 함께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참여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문제 없는 지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고용지표가 고용지표니까, 글쎄, 걱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파악합니다. 네. 그럼 지표로만 보면은 다 좀 미국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8월 5일이랑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사실 좀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유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희도 막 짐작 반, 그 다음에 기사 반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테크에 따른 매수가 엄청 너무 높았다. 왜냐하면 음, 금융권까지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걸 갖고 있다가 사실은 이익실 하려고 하던 그 세력들이 갖고 있다가 NKT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분들이 주식을 판 거를 보고 물량이 물량을 불러오는 그런 산상을 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테크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크 쪽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까 봤던 수급이 나빠진 게 전혀 없거든요. 여전히 매수하고 음, 있고 실적이 네. 좋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냥 잠깐 어떤 세력의 주식을 팔았고 같이 판 게 주가를 폭락시킨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엔비디아였는데 네. 엔비디아가 거의 하락폭을 거의 약 80% 회복했거든요, 지금은. 음, 그래서 지금은 지금 2주 만에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과거에 나왔던 하락폭, 변동폭,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아까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아까 잠깐의 어떤 매도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의 조정이 있었다고 대표님은 그렇죠. 예, 보고 계신 그렇죠.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마 제가 흐름은 되게 좋을 아니고 것 같고. 네. 지금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일시였구나라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그 음, 당시에는 몰랐죠. 보통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 빠진 거 보고 이때 사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지나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적어도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그 주된 내용이 지금 빠지는 게 일시냐 아니면 장기로 가는 거냐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일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의 하락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때는 익절하는, 수익 실현하는 물량과 그리고 그렇죠. 엔캐리 네. 트레이드로 인한 네, 자금 빠져나가는 수급 문제로 어, 보는 게 진짜 타당하다는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인가요? 네. 대표님. NK 트레이드 쪽에 들어왔던 자금도 팔았지만 대부분 다 이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절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가장 아팠던 게 7월 16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7월 16일 최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잠깐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커진 것뿐이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표, 그다음 시점까지 나쁜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냥 우리가 봤던 드신 분들이 파고 나갔던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배가 아니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네.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퍼가 한 19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좀 네. 상단 근처에 있는 퍼라고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5년 평균 S&P 500 평균 PR이 21배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19배 혹은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 반영하면 20.5배 하니까 좀 네, 높은 거 네. 맞는데 사실은 이제 퍼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 성장할 수 EPS가 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 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같이 퍼가 낮은 국가들 EPS 안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감안한 PR 높아지는 거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9월 달이 금리나 가능해지면 아마 멀티플 더 줄 거기 때문에 퍼는 아마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상단이 22배니까 22배까지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배까지는 버블이 아니니까요.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것도. 네. 앞으로 그러면 EPS는 S&P 500의 전반적인 EPS나 퍼는 낮아지고 EPS는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현재 EPS가 S&P 평균 250달러 네, 곱하기 멀티플하면 답이 나오는 지수가 나오는 거죠. 네. 하반기 270달러고요. 내년은 300 이상 보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져요. 이거는 여러분 팩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미국 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안 보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EPS 보시고 멀티 보시면 지금 적정한 주가로 움직이고 지수까지 적정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버블이 아닌 걸 느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주가만 보기 때문에 높다고 하는 건데 절대 높은 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R을 감안하면. 그럼 올해 하반기 실적 예상치나 내년 상반기 실적 예상치는 어떻게 알 수 있으신 거죠? 팩트셋 기준 자료가 나오죠. 팩트셋은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간마다 자료를 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실적을 가장 잘 분석하는 기업인데 근데 주간마다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료입니다. 무료 심지어 무료인데 보통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셔갖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자 오늘자 보게 되면 오늘 봤던 기사를 보게 되면 현재 EPS가 245달러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270 잡고 있고 내년 초가 32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것도 가까워지면 더 세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300에 잡으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300을 잡으시면요. 포워드 EPS 300 잡고 만약에 멀티플 20을 잡으면 바로 지수가 6천 나오죠. 6천 나오면 지금 6천 포인트 감안하면 오늘 끝난 게 5,500포인트니까 싼 거죠. 싼 거죠. 싸거나 적정한 거죠.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 245인데 네. 내년에 한 300 정도 보면은 네. 거의 한 20% 정도 1년 만에 상승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AI죠. 인공지능이 음.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제가 두 번 경험했는데 놀란 게, 첫 번째 경험은 현재 증권사 역시 H100 칩을 사서 챗봇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 음. 증권사가 H100을 산다?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지 않으면 증권사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챗봇이 불가능해서 한다는 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월마트 실적에서 월마트스 CEO도 월마트의 실적에 일조한 게 AI였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몇백만 개에 되는 상품을 AI가 도와줘 분류해서 그걸 발송까지 어. 한다니까 그 엄청나게 도와준 거 아닐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산업들이 AI의 덕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급증하겠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AI 칩을 많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AI 덕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내년까지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뭐 조그만 기업까지 매수하면 당분간에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확산은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수혜적 엔비디아니까 아마 관련 기업도 더 돈을 버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매그세븐이 시적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까 했지만 AI 칩에 가장 관련된 게 매그세븐이니까 또 시적을 주도하게 돼서 또 시적이 나빠질 일 없을 것 같고 인공지능 때문에 한 반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덕분에 EPS가 그렇죠.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하나 그림을 더 보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10번 장표인데요.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이 그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갖고 있는 이 하늘색표가 뭐냐면 AI 칩, 클라우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칩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칩을 매수할 수 있는 그 캐패스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포죠. 빅포의 기업이 올해만 AI 그 클라우드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189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보게 되면, 워너베이스 220조 원을 투자하는 건데, 결국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왜 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더 올리는 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메타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메타가 이 AI 칩을 들어온 다음에 광고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실적을 올리는 요인이고, 아까 했지만 이런 기업 실적 올리면 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또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매거스는 다시 올려갖고 계속 실적이 돌아지는 순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AI에 대한 그 버블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조금 더 좋아지면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왔던 UBS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실적을 저를 올렸거든요. 상향시켰거든요. 그런 분을 감안하면 이런 AI 칩, 그다음에 아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조금 더 이어지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M7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모로. 포트에 적어도 미니멈 30%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소수 몇 종목에 집중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안 좋은 거고 한 어, 30% 가져가시고 나머지 ETF 혹은 아니면 뭐 다른 것 하셔갖고 약간 분산이 좀 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 대한민국 서학개이 분들은 이 분산을 가장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엔비디아든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종목도 그것만 가져가시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 좀 분산만 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거 약간 부담스럽고 저는 제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분산시키는 건데 그걸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으로 하되 나머지는 ETF 종목들로 채우면 안정성도 있고 성장성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30%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붐스탁, 붐스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0%는 그 외 종목들, 흔히 얘기하는 뭐 금융주, 헬스케어 종목들, 산업재, 물론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그냥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30%가 ETF인데, ETF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수형 ETF가 있겠죠. 뭐, 스파이, S&P를 추정하는 스파이, 혹은 뭐, 다우를 추정하는 다이아 정도 가져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분산하기 쉽지 않고 한번 해놓으면 손이 안 갈 정도까지 완벽한 포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지수에 따른 하락이 나와도 주가 안 보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꼭 걱정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몰빵하시거나 최근 음. 나오고 있는 ETF 뭐 레버리지 ETF가 많은데 그런 쪽 뭐 반도체 3배짜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하신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장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몰빵은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들도 좀 조심하셔라. 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AI 거품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거품을 얘기할 때는 일단은 주가가 실적 대비 못 가는 기업이 주가 많이 올라가서 거품이라는데 네. 엔비디아는 첫 번째 실적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원래 엔비디아의 그 최근 5년 평균, 10년 평균 PR이 평균이 40배였는데 지금 30배밖에 안 하는 실적을 보여주니까 절대 거품 아닌 걸로 보이고 다만 거품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보고 있는 엔비디아가 최근 3년 동안 주가 8배 올랐어요. 8배. 8배 네. 올라가면 보통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네. 올해만 최근 1년 동안만 2.5배 올랐으니까 2.5배 올라가고 만약에 3년 동안, 5년 동안 뭐 8배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정도가 거품을 느끼는 게 아닌가. 나머지는 거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거품이라 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다 주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를요 주가를 지워버리고 같은 기간 똑같이 EPS 매출을 그림을 그리면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아마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한 거품론을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이 그냥 주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최근 나왔던 거 UBS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적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원래 실적 전망치가 이미 나온 실적이죠. 8월 28일 실적이 나오는데 그 매출이 원래 전망치가 286억입니다. 근데 그 UBS가 얼마나 올렸냐면 299억을 올렸고요. 어. EPS가 원래 0.64였는데 0.68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얘기한 거 매출과 EPS 감안하면 적어도 4 내지 6%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짜 발표 안 되고도 올리고 있는데 목표주가 150을 제시했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목표주가 150을 제시하는 기업이 현 주가가 120인데 그걸 보고 거품이다? 하진 않겠죠. 아까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거품이라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하는 걱정이 아닌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최근에 음. 주식을 좀 팔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팔았죠. 한 300여만 주 팔았고, 음. 앞으로 팔 계획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건 이미 보고하고 파는 겁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네. 총 600만 주 팔고 있는 건데, 600만 주 팔지만 그 정도 숫자는 뭐 크게 주식에 영향이 없는 숫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파냐 하는 건데, 첫 번째 그거는, 대체로 내부자, 특히 CEO분들은 원래 주식을 팝니다.
어, 많이 팔았던 분은 아마 일론 머스크처럼 파신 분이 없겠죠.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 팔았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테슬라 주식을 팔 때 본인 외에 뭐 동생분들까지 회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판다라고 보시면 첫 번째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추정하건데 아마 젠슨랑 같은 회사에 올인하신 분이 팔았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중 팔아갖고 그냥 뭐 어디 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걱정을 왜 하고 있냐? 결국 이 팔았던 수량인데 지금 젠슨항이 팔았던 역대급 매도였죠.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CEO가 팔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원래 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걸로 보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특히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 젠슨을 살아가는 정도는 꽤 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보여주고 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 내에서 현재 보고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 항상 1등, 2등이 엔비디아 꼽혀요, 엔비디아가. 왜냐면 음, 급여가 좋고 워낙 직원들의 그 좀 배려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직장이 좋은 직장 1, 2위 뽑혔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파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팔아서 또 좋은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거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팔거든요. 음. 예, 본인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혹시 그 젠슨항 지분이 어느 정도 됐는데 팔아가지고 얼마큼 떨어졌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판 수량은 그 정도까지 같지 않은 조금 숫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CEO들은 스탁 옵션을 받기 때문에 네. 올해 팔아 또 내년에 또 금방 또 들어와요. 아, 들어오고 젠슨 네. 항은 이 회사 지분이 별로 없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 2, 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없는 음, 분이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아주 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되는 거지, 젠슨 같은 분들은 그냥 조금 파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원래 지분이 이렇게 원래는 않았군요. 많지 않은 CEO가.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의아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원래 지분이 있다가 그 앞서 많이 팔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엔비디아가 2020년 당시에 앞으로 24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엔비디아 시총이 22억 달러였어요. 네. 22억 달러. 지금 대비치하면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팔면서 본인 지금 팔아갖고 회사 발전에 좀 쓴 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이 보유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의가 되지만 지금은 워낙 비중이 줄어갖고 지금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의 그 엔비디아 젠스랑의 주식을 판 거를 나온 기사는 월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팔았다 아, 정도? 근데 한국은 팔았으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주가에 꼭지 온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 한국에 나왔던 매체의 추정치였지 실제 기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매도한 분량이 뭐 이렇게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으로 보면 그렇죠.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사가 된 적도 없어요. 네. 미 현지에서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네. 젠슨왕 처음에 엔비디아 초창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 초반에 돈이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없었어요. 되게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분 팔아서 네, 그걸로 음, 연구비로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지금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지분이 되게 적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요즘에 들리는 또 뉴스 악재 중에 블랙웰의 설계 결함으로 양산 연기했다. 양산이 연기됐다는 악재 때문에 또 하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그 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 매일 보거든요. 미국 기사를. 매일 네. 보는데 양상 연기 소식은 국내에서 먼저 접했어요. 기사를. 음, 그때 그 모든 매체가 기사 쓴 게 아마 한 20건 될걸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 엔비디아 큰 악재 터져. 뭐, 그러면서 뭐, 우리 서학개미, 휴일에 마음 졸여.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양산하고 나서요. 양산 그 발표가 나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양산 연기 후에 사실 어떤 제품에 대한 결함 때문에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나오자마자 미현지에서 어떤 기사 나왔냐면, 양산하면 H100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B200이죠. 블랙의 B200인데 B200 양산이 되면 H100을 쓰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H100의 그 수요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글쎄 만약에 엔비디아가
H백이 없이 B백이 양성 연기됐으면 문제가 크겠죠. 클 건데 음, 오히려 H백이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IB들은 잘 됐다. 차라리 H백을 더 팔아서 오히려 H백 재고를 떨구면 실제로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나와서 미현지에서 절대 문제가 안 됐던 기사였는데 국내 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는 게 많아갖고 그것도 아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뇌피셜을 기반을 쓴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UBS가 만약에 그게 문제됐으면 그런 식적 상향을 못했겠죠. 근데 지금도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 보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대략 한 세네 개 IB가 실제 발표 전에 목표 주가 올렸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양상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만약에 블랙의 칩이 좀 안 팔리면 경쟁사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보고 있는 AMD, MI300X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인텔은 끝났지만 절대 수혜가 안 갔거든요. 잠깐 하루 정도 수혜 갔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양산 연기 때문에 다른 게 정상이었다면 딴 데가 올라갔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H백을 더 견고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정도 파악이 돼갖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네. 그러면 양산 지연이 됐지만 뭐 신제품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존 제품을 더 팔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물론 이제 블랙에 이렇게 비백이 전력을 또 떨어뜨리니까 되게 좋은 제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제품이 없다고는 문제가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워낙 H백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한 4천만 원 하거든요. H백 칩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판매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깎을 필요 있을까 해서 양성 연기에 따른 실적 여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한 거죠. 아니 이렇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양성이 연기됐는데 왜 수혜보는 기업이 없지? 그만큼 오히려 엔비디아의 독점을 더 견고히 한 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딱 가볍게 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나빴다고 기사를 국내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 칭하는 그 월요일 날 많이 판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무조건 음. 파신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인슨의 주식을 팔고 있고 양선 연기되면 그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 매체들이 기사 쓸 때, 진짜 그 내용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 엔비디아도 양선 연기 나온 다음에 또 금방 회사 관계자 또 얘기했어요. 다시 또 칩을 다시 정상화시키게 노력하겠다 얘기했고,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다른 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백악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공교롭게 검은 월요일하고 또 겹쳐져서 맞물린 또 거죠. 네, 맞물린 거죠. 예. 매도가 더 심해졌던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크게 버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엔비디아만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게 아무래도 주가가 되게 많이 드셨어도 수익이 났어도 흔들리면 되게 많이 공포심이 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분산하는 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음. 엔비디아만 가져가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조금씩 다른 종목도 사셔갖고 그것 좀 흐리는 게 좀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엔비디아 몰빵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왜냐면 일단 흔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가만히 있었던 주식 흔들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고, 지금도 주변에서 그냥 팔고 떠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익 나신 분들.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보면 주가가 출렁임이 되게 심한 편이고, 불과 지난주에 저점이 97달러였거든요. 지금 네. 120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네. 고를 때마다 물량이 나오는 건데,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 안타까운 것은 120에 사신 분들이 지금 갖고 있으면 그냥 오히려 수익이 났는데 불구하고, 그때 파신 게 마음에 걸리고, 주식은 그래서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버텼겠죠. 근데 실제가 안 보신 분들이, 야, 큰일 났구나 싶어서 파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사를 쓸 때는 그런 분들 가만히 쓰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악재 중에 하나가 예. 애플이 큰 고객이 될 수 있었는데 구글 칩을 선택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TPU.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애플이 혹은 애플 비슷한 기업이 TPU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GPU 칩을 쓸 수도 있고 제가 네. 보기에 보통 AI 트레이닝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 기업에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지 굳이 엔비디아 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쓸 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TPU가 그럼 많이 쓰고 있냐 전반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냥 애플이 선택해 쓰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칩이 있고 만약에 AMD MI300X 칩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인텔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인텔의 가우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쓸 수 있죠.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대 맞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오히려 지금 하웨이 쪽에서 새로운 칩이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기사 보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쓰고 있으면 만약에 또 마음에 들면 중국 싼 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 기회 선택폭이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요. AI 칩의 92%는 엔비디아 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1%, 뭐 0.1% 쓰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의 선택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칩의 한 98%는 엔비디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미국 현지의 90% 이상, 그 다음에 중국의 25%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중국의 다수는 엔비디아 칩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보여드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AMD가 그나마 경쟁사니까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칩을 팔면 AMD가 40억 달러 벌 번다는 게 이 숫자거든요.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율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 뭐 0.1% 수익, 뭐죠? 다른 거 팔린 거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크고 네.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아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그 화웨이 양산되고 있는 AI 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끼리 얘기지만 수율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에 대한 또 양호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율 들어가면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화웨이 칩에 대해서 소문 나오는 거 치게 되면은 AI 칩이 나오는데 수율이 20%랍니다. 그럼 무슨 음. 얘기냐면 100개 만들면 80개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율이 분량을 감안하면 그게 과연 훌륭한 칩이겠습니까? 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엔비디아는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90% 이상 나오죠. 물론 오. TSMC 쪽의 얘기지만 그건 업계 얘기니까요. 맞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TSMC 적절한 그쪽의 영역이지만 지금 수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났지만 삼성전자도 보통 엔비디아가 합격 불합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하면 엔비디아 칩을 지금 따라올 칩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기우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거는 좋은 타이밍일까요? 지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이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네네. 지난번처럼 급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신 분이라면 다 단서 다르다. 왜냐면 안 다르면 뭐 지금 막 1억씩, 2억씩 사거든요, 엔비디아를. 그건 아니고 네. 포트폴리오 분산되신 분이라고 적어 종목수 열정모 되신 분은 10분의 1은 엔비디아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음, 예.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전 재산을 털어 사는 거는 문제되기 때문에 그거만 방지하면 전 지금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네. 그러니까 음. 포트의 일부 비중을 편입한다. 내 전체 예. 시드의 한 10%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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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붐이 되고 있는 주식을 안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음, 지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만 치료 혹은 AI인데 일랄일이하고 엔비디아를 안 사면 뭐 그러면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사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일랄리는 괜찮다. 엔비디아 괜찮다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기대 수익일 텐데 음.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이 정말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음. 저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아, 그럼요. 감안하고, 예. 당연하죠. 네, 제 개인 생각을 모든 투자의 예, 판단은 예. 본인 몫입니다. 예, 말씀을 참고만 좀 하시고. 드리면,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EPS를 감안한, 생각하는 축구가 있는데, 적어도 EPS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5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EPS는 주당 네. 순이익이. 거기다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멀티플을 좀 더 금리가 빠진다고 감안하면
원래 30배 때 보여주고 있는 멀티플을 40까지 올린다 감안하면 5 곱하기 40배, 200을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음, 심플하죠. 심플하죠. 네, 여러 네, 가지 그 뒷얘기는 제 뭐 시간상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200이라고 하면 200을 생각하실 건데, 200 정확히 200은 다른 분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한 근방에서 파시는 게 좋다라고 분석하시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그럼 기대 수익이 네, 지금 현재 120달러라고 한다고 치면 기대 지금 수익이 120이니까 네, 네. 최대 기대 수익이 한 80달러 정도 더 마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대 그렇죠. 네, 그 정도 80달러. 예, 보이는데 80달러니까 얼추 업사이드가 한 40% 네. 정도? 예, 한 3, 40% 네, 잡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네. 기한은 어느 정도로 그 정도 보고 아, 계시는 기아는, 건가요? 네. 기아는 저는 내년 여름 때까지 제가 보고 있는 음. 이 칩에 대한 독점적인 그 G,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H100, B200에 대한 판매 추이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관점이 엔비디아가 머리가 좋은 게요. 머리가 좋은 게 보통 그 GPU 칩을 장착을 시켜도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현재 쿠다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칩과 호환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 AI 칩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다 쿠다 소프트웨어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세트로 쓰고 있거든요. 쿠다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AMD 칩이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아,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까지 감안하면 내년 선방위까지는 그냥 독점 지위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200을 갈 거로 보인다는 게 제 주장이고 아마 간단히 좀 파악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독점적 지위가 손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마켓 알 수 있는 시어라던가 뭐 방법은 매체를 통한 기사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도 엔비디아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뭐에 물어오면 주식은 보유하지만 뭐 컴퓨터 만드는 기업 아니에요 하실 정도까지 근데 실적 저기 뭐죠? 그 지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분들, 서학기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좋은데 지난번 나왔던 인텔이 가우드 3 나온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가우드 3는 워낙 칩 비교 안 되지만 그때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요. H100을 기준 삼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B별 만들어서 그게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사 접할 때 현재 기준이 뭐에 삼고 있는지라고 보시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기사에 나올 겁니다. AMD 칩은 MR300 칩은 현재 지금 주로 기업 사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뭔가 칩을 엔비디아 칩 못 구하는 분들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학계 분들은 매체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특히 미현지 기사죠.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기사에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경쟁 상품을 제시해서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보통 IB가 전망치 내놓을 때 그때 적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칩에 대한 그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아마 서학계 분들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판다던가 아니면 뭐 업황이 안 좋아지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온다던가 뭘 기준으로 하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매출, 그 다음에 뭐 EPS, 그 다음에 ROE 같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그걸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HTS 나오거든요. 미국 네, 주식을 거래하는 HTS 가서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꺾이면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대표님 말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목표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음, 얘기했듯이 만약에 장우성 말에 동의한다. 그럼 나는 200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이 오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 팔겠다는 걸 삼으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하고 EPS, ROE 같은 지표를 보시는 거는 아마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세우시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강조드리고 요건 제 자랑인데 저희 홍보인데 뮤지엄이 라이브 오셔갖고 보시는 게 또 가장 또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네,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죠. 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방송을 꾸준히 보면 그런 거 네. 할 때입니다 하고 다 알려주십니까? 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팩트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엔비디아 칩에 따른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만약에 좀 매출 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먼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은 아마 지금 독점적인 지위도 아까 말씀했지만 90% 이상이 좀 흔들리면 그것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 아마 저희도 좀 팔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뭐 사실은 뭐 애플이든 좋은 종목도 좀 나쁜 게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네. 아마 팔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음. 저는.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좋게 보고 계신 성장주는 일라일리랑 엔비디아,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건 필수, 머스트헤브 종목으로 음, 얘기하고 있고, 음, 나머지는 뭐, 각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금리가 빠질 걸 감안해서, 뭐, 금융주 담다든지, 아니면 그, 뭐, 아직까지 대선 주자지만, 트럼프 당선을 감안하면, 인프라 관련주, 혹은 뭐, 산업재 관련주도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력 공급난을 감안하면, 유틸리티 업종도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어, 각자, 좋아하는 영역이니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10종목 고르는 거 금방 될 겁니다. 그렇게 고르시면. 그래서 네. 그렇게, 포트 분산하시면서, 장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락장에는 좀 방어주?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배당주 쪽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배당주 쪽에 투자에 대해서 좀 장우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S&P 500 같은 개별 주식이나 뭐 ETF 투자하는 거랑 배당주 투자하는 거랑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S&P 500에 투자하는 자체가 배당에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의 80%가 배당을 주거든요. 어, 배당을 안 받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미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첫째 그냥 고를 수 있죠. 배당을 주는데 실적이 안 좋다? 배당을 왜 줍니까? 남는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어갖고. 그래서 네, 배당을 투자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또 배당을 고를 때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배당 한 종목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좋은 점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 투자 그냥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좋아지는 게 일단 시점인데 만약에요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은 금리 높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가장 관심이 몰릴 거기 때문에 에, 만약에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 내려오면서 조금 더 관심이 몰릴 걸로 보이면 지금은 찬반에 보면 배당 투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락장 대비한 배당주 투자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배당 투자에 대한 그 세부 설명은 여러분들이한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성향. 예를 들자면 배당 투자하면 주가 차익 더하기 배당 수익인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분명히 배당 투자한다고 하신 분이 시간 지나면 주가 이렇게 못 갔냐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성향을 내가 원하는 주가 추익, 주가 차익, 그다음에 배당을 배분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반반, 그 주가 차익 반, 배당 반, 어떤 분들은 주가 차익을 좀 더 태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판단하시면 포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진짜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답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배당은요. 하락장에 경고하는 모습 보일 건데 일단 기본 성향만 판단하면 그 포트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 지나면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사실 전 배당주 투자를 잘 안 해봐서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하고 있는 배당 투자는 결론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배당주는 보통 성장 배당 되게 좋아합니다. 배당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 근데 한국에 혹시 대표님 한국에 있는 미국 추종 배당 ETF 아는 게 있습니까? 잘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국내 상장한 미국 주식 배당 ETF 보시면 대부분 다 이름이 뭐가 있냐면 무슨 방어 ETF, 가치 ETF 해갖고 굉장히 고루한 배당을 많이 품고 있다. 쉽게 아, 얘기하면 네. 예전에 나왔던 슈드르 카피한 게 많은데
그 슈드 자체가 성장 배당주보다는 약간의 일드, 배당 일드에 관심이 커져 있는 그런 ETF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음, 어떤 뜻이냐면 P&G 같은 기업들 굉장히 고루하죠. 배당을 주는 기업이 맞지만 주가 차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배당 혼자에 관심을 가질까도 미리 깔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당을 키우는 종목,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성향이 나는 배당 반 주가 차익 반이라 하시면은 기본형 배당이 있는데 처음에 나가는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딱 보시면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심볼 그대로 포트 담으시면 요게 또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3월, 3개월치만 담으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분기 배당이니까. 간단하죠. 음,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첫 번째 kimberly 클락, 두 번째 머크, 세 번째 FMC, 세 번째 시스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스파 ETF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2월 첫 번째 주 다른 레스토랑, 두 번째 애플, 세 번째 P&G, 네 번째 주 스타벅스가 있고요. 3월 첫 번째 주 KLAC가 있고 두 번째 주에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고 에이블 데니슨이 있고요. 네 번째 주 로키닛 마틴, 마지막 주에 골드마스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담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매주 배당이 들어온다는 거 말씀도 드리고 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본형은 반반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 차익은 한 60% 나온다고 보시면 연수익률이 60%에 배당은 한 2, 3%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네, 이렇게 포트를 네. 균일하게 구성을 한다고 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2, 2, 3%. 3% 예, 정도? 예. 2, 3%에 아까 주가 차익은 한 6, 7% 나오는 거죠. 어, 네. 시세도 계속 같이 오르면서 배당도 받는 거네요. 시세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적어도 이 종목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종목은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배당을 네, 늘린다 자체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P&G도 포함되어 있지만 P&G가 올해 배당 올린 게 68년째 배당 이상했습니다. 68년째. 이야, 근데 68년째 배당 이상한 건 맞는데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차익을 보게 되면 딱 S&P 500의 반밖에 못 가거든요. 주가 차익은. 네. 그럼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 하나씩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배당 올린 것 포함시켜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반을 구성하시면 주가 차익도 좀 가져가고 배당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기본형이니까 뭐 남을 데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팔려고 해도 안 파실 거. 제가 얘기했던 이 배당 포트폴리오 가장 큰 관점은 안 파는 겁니다. 안 파는 거. 장투 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안 파실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기업 대부분이 배당을 매년 좀 늘리고 있는 기업들일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S&P 500의 편입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검증된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S&P 500은 편입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지수죠. 가장 네. 세계 최고의 지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증에 검증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면은 그럼 배당금이 거의 매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주가 아니고 매주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야,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심벌이 적혀 있는 그 주가 네. 여기서 하나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배당 지급일 기준입니다. 배당 지급일 기준. 네. 배당 지급일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500개월 놓고 다 따져서 기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가 포함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미국은 이렇게 배당 지급을 정해놓고 보통 배당을 줍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 위해서 월급주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문자가 들어올 겁니다. 이 보유하시면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해당 증권사가 배당에 들어오면 보통 문자를 보내는데 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개 들어오겠죠. 그래서 1년 50일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문자가 이걸 답을 줄 겁니다. 그럼 아마 바쁘시겠죠. 기본적으로 바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이라는 게 미국 배당은 달러가 입금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단이니까. 저거 보는 뭐 저는 이거 취급한 3년 넘었는데 보유하신 분들 주식이 거의 안 팔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미국에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도 배당 소득세를 낼 것 같거든요. 네, 내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15.4% 원천을 띄고 배당금 지급하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따로 또 내는 건 아니에요? 중복과세가 없는지 그 그건 이제, 부분이 좀 근데 배당이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넘어가면 그 추가 세금은 붙죠.
그건 이제 음, 개인마다 자기 계산할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주가책을 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분류가세로 보통 이제 22% 세금만 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네. 배당은 다른 세금과 합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외에도 이자의 배당성이 딴 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소득 분야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는 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이 아니면 미국에만 아니면 과세하고 2천만 원 한국에는 이하면 따로 내지 않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기본형이었고요. 네. 예, 조금 더 볼게요. 네네. 기본형이었고, 두 번째는 배당 성장의 포트를 꿈꾸시는 분한테 설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배당 성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주가 차익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만큼 이제 배당에 더 기여한 부분을 크게 키우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 차익 40%에 배당 60%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 딱 좋을 배당 포트폴리오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첫 번째 주부터 보게 되면 QSR, 두 번째 주 PGR, 세 번째 TMO, 네 번째 A가 있고요. 네. 2월 첫 번째 주 DRI, 두 번째 로우가 있고 LOW가 있고 세 번째 주 ABT가 있고 네 번째 주 SGHW가 있고요. 3월 첫 번째 주 GTS, 두 번째 주 CDW가 있고요. 세 번째 주 TSCO가 있고 네 번째 주 BLK, 마지막 주에 AVG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주가 차익보다 배당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크다는 분들의 어떤 수익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연간 수익률이 주가 차익이죠. 심리율 15% 간다고 보시면 음. 될 것 같고요. 연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 주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제가 항상 이렇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ETF를 많이 뭐라 하고 있는데 네. 국내 배당 ETF는 대부분 다 뭐 쏘리든 뭐든 간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즉 슈드라고 하는 그런 네. 거에 국한이 되어갖고 약간 배당 일드에 관심이 큰 것만 포함되다 보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 슈드 SCHD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지금 주가가. 3년째. 왜 박스권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네. 주가는 재미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가 높은 바람에 배당에 관심이 딱 없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투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 박스가 갇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은 좀 재미있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배당이 재미있게 하는 것은 배당 성장 투자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성장도 하니까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지만 네,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나중에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옮겨드리면 일단은 현재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2.3%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워드, 향후 12개월치는 2.36%로 좀 올라가죠? 항상 조금씩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 음, 것들이 배당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 차익도 두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까 반반보다는 기본형보다는 이게 모르는 분들을 약간의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고 조만간 배당 성장주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에 ETF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없지만 네. 근데 성장형이라고 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성장성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가 빠지겠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그 과거 2000 당시부터 이제 배당과 어떤 실적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이익이 감소하면 이익 감소폭과 배당 감소폭을 같이 비교해 보면 어떻게 더 클까요? 이익 감소폭이 더 이익이 클 것 훨씬 더 같은데요. 크죠. 네. 예, 배당은 적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이번에 나왔던 8월부터 이어졌던 그 하락폭. 그때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경고하게 버틴 종목이 뭐였을까요? 배당은 안 빠졌거든요. 배당 음, 혹은 가치는 안 빠졌기 때문에 잘 버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보신 분들은 지금 배당이 더 훨씬 더 안전하죠. 안전한 피난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할 때 재미없는 거지만 여러분들 항상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훨씬 더 잘 버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아까 제가 하다 만 거, 볼 건데, 배당 투자에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있는 분들, 기여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차익은
한 30%, 그다음에 한 70%가 배당을 보시는 분들인데 바로 은퇴자용,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보유할 포트폴리오인데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RF, 두 번째 주 1월이죠. PM. 이게 그 유명한 필립 모리스 담배사입니다. 담배사. 음, 세 번째 USB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CO는 이건 시스코죠. 네. 2월 버라이즌, 이건 통신 기업이죠. 버라이즌, VG. 2월 두 번째 주 CLS가 있고요. 다음은 KMI가 있고 WRK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CAG가 있고 두 번째 주 DOW가 있고 그 다음 주 KUI가 있고요. 네 번째 주 D가 있고 마지막 주에 CCI가 있습니다. 요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인데 결국 이 종목을 운영하시게 되면 연배당 수익률이 5% 찍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주가 차익은 약간 떨어지는데 5%. 이거 5대 5기 때문에 진짜 은퇴를 꿈꾸신 분들이 가지가 포트폴리오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이제 실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10억을 넣으면 5%면 보통 연간 5천만 원 수익이 나오겠죠. 여기서 네. 배당을 빼면 10억을 나누게 되면 보통 400만 원 후반대 받는데 여기서 배당 소득세 15.4%를 떼게 되면 380만 원이 매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80만 원 돈이 되게 되면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은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종목 모두는 S&P 500 최강의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배당으로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리스크 있겠지만 가장 안전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지만 주가치 항상 올라와야 돼요. 아까 이제 5%로.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한국의 SCHD를 추종한 ETF는 지금 3년째 멎어 있습니다. 주가 차익 없이. 그럼 네.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의 물론 배당을 키우지만 조금의 재미를 보려고 그러면 요 ETF도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은퇴용이니까. 네. 네, 하고 이 은퇴형 포트폴리오도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매년 한 5%씩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5%에서 한 7, 8% 정도 걸리죠. 나오죠. 잘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보이는 이 포트는 대부분 다 제가 10년치를 보고 한 겁니다. 네. 돌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기 보이는 뭐 필립 모리스도 좀 주가 재미없지만 어제 나왔지만 시스코 나왔지만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좋아지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지 재미도 있는 거지 배당 받아봤자 주가 멎어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 재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음, 올라온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배당 포트폴리오 우리 책 보시면 모든 분 좋아하는 배당 포트폴리오인데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포트를 구성하면 지수를 이깁니다. 수익률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포트는요. 여기 나오는 모든 네 가지 포트는 제가 예전에 그 디렉시온 해외에 있는 운용사하고도 미팅했을 정도까지 관심이 컸던 거기 때문에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BR 있고요. 두 번째 주 MPWR, 세 번째 주 INTU, 그 다음 종목은 DHR, 그리고 SYK가 있고요. 2월은 DRI, MA가 있고 AF, 이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다음은 PAYX가 있고요. 3월에 KLAC, 그 다음에 3월 두 번째 주에 MSFT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LLI가 일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네. 번째 주에 AMAT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ELW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게 되면 한번 제가 책을 보고 성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는요. 연간 수익률이 약 20%. 와. 현재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게. 이겼고, 네. 올해 현재까지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보게 되면 시장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1년 동안 32% 수익이 나왔고요. 지수는 야. 21%니까 10% 이상 포인트 차이를 이긴 거죠. 지수를요. 이겼고, 배당도 매주 주고 있는데, 배당 수익이 약간 작죠. 약 1% 이하라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작지만 뭔가 이렇게 배당을 받는 재미를 느끼면서 시장에 이긴 포트폴리오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공급적인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성장주가 네.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오긴 했지만, 네. 뭐 이렇게 성장세가 꺾이거나 하면은 음. 좀 주식 포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여기 종목이 보면 보통 한 12개, 3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종목이 전부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 이 DRI라고 하는 거는 레스토랑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음식료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는 카드 업체입니다. 카드 업체. 애플도 포함되어 있죠. 보통 7개 이상 분산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 정도 분산시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이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망해도 대부분 다 다른 게 커버가 된다는 거 감안하면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냥 장수가 가능해 보이고 웬만하면 안 바뀔 겁니다.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종목들, 이 포트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 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바꾸겠다 싶으시면 아마 나중에 이 책에 있는 후보군을 포함시켜갖고 나는 애플 있다고 그러면 애플 빼고 다른 걸 넣으실 수 있는 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좀 실적이 꺾어지거나 역성장하는 기업들은 포트에서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빼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했던 기본형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타벅스. SBB에서 네. 스타벅스거든요. 재미없다가, 요걸 한번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 CEO가 바뀌면서 주가 급등했거든요. 음, 예, 치폴레 CEO였죠. 네. 브라이언 리콜이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거고 만약 정말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이면 빼고 다른 걸 넣으면 좋은데 그 후보군은 책에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음, 이거 빼고 다른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어떤 책인가요? 책 소개 좀 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많이 판매가 됐던 책이죠. 아마 제가 뭐 우리 출판사 얘기하기는 이 책이 최근에 경제서적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제목 읽습니다. 제목은요.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음, 딱 책에 그대로 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이 책을 사서 아까 했던 포트를 구성하시게 되면 적어도 내 포트에는 매주 배당이 들어온다. 달러로. 라고 하는 행복감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듯이 이 포트에 대한 설명가 다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있다. 그러면 후보를 넣을 수 있는 후보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원히 포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간단한 책이죠. 네네. 배당주 투자는 대체로 이게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미국 주식 배당주가 국내 주식보다 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요. 네. 저기 한국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찬바람 불면 배당이다. 아, 라는 얘기 네. 들었죠. 근데 네네. 미국은 모든 여기서 봤듯이 항상 1년 300루씩 배당이 들어옵니다. 다 음, 분산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네. 한쪽에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배당금 할 때 미국은 배당금이 한국은 아마 찬바람 불는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이 아마 이듬해 봄에 들어올 거예요. 네. 맞죠? 맞는데 네네. 한 미국은 4월쯤에. 예, 빠르면 이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그러니까 어, 재미있죠. 네. 재미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딱딱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 설명드리니까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돈 빨리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거기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 물론 이제 코스피도 무시할 수 없지만 S&P 500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면 더 믿음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은 훨씬 더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 S&P 500에 그냥 80%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배당을 관심을 안 갈 수 없다는 거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미국 배당이 훨씬 좋은 거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 말씀하셨으니까 S&P 500도 일단 주식 대부분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S&P 500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그럼 생각하시나요? 지수가 가장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수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적립식을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지수 투자는 호불호가 없죠. 다만 이제 되게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진 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S&P 500 일명 스파이라고 하는 투자 이제 좋아 네. 보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S&P 약간 재미없다 싶으신 분들은 나스닥으로 추정하는 뭐 나스닥 100 지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미국 주식을 제가 할 때 왜 항상 이렇게 장투를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 책에 있는 배당도 장투를 수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왜냐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요 이게 20년 동안 통계인데 처음에 최초 10,000달러 투자합니다. 10,000달러 투자하게 되면 20년간 보유하게 되면 이 10,000달러가 얼마 되냐면 64,000달러 넘어가거든요.
네. 64,840달러 넘어가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전체 한 번도 팔지 않았을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좋았을 시기 딱 최고의 날 10을 놓치면 64,000달러에 달했던 수익률이 갑자기 반 이상 줄죠. 반토막 29,000달러로. 되네요. 네. 반토막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만약에 최고의 날 20을 놓치게 되면 17,000달러. 30을 놓치면 거의 보합이고 40을 놓치게 되면 이제 손해봅니다. 손해. 장투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미국 주식 할 때는 무조건 장투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이 표는 뭐냐면요. 제인과 잭과 존이 있는데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제인은요, 아주 타이밍 퍼펙트한 타이밍. 저점에 사는 거, 저점에 사는 거. 근데 음, 중간에 있는 잭은 그냥 항상 아무 때 사는 거. 세 번째, 존은요,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거죠. 고점에 사는 거죠. 봤더니 가장 퍼펙트 타이밍,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감안하면 푸어 타임, 퍼펙트 타임 모든 거 합치면 퍼펙트 타임이 9.3%, 일반적 타임이 9.1%,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타임이 8.8%로 차이가 없죠. 별로 없네요. 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까 잭이 장투하신 분들인데 장투를 하신 분이나 아주 타이밍 잡으신 분이나 못 잡으신 분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이 바로 음,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스파이 같은 거 담으시면 되고 그냥 가져가시면 끝나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타이밍인데 타이밍 잡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15일선을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일선을 보는 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는 한 번 사면 장투하면 좋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면 예, 적어도 S&P 500 특히 미국 주식 ETF는 장투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대표님은 네. 배당주를 포트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 배당주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엔비디아를 10% 주고 있는데 배당 0.1달러 주고 있는데 그걸 뺀다 그러면 좀 더 커지겠지만 엔비디아를 배당주로 치시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대표님. 안 치죠. 안 칩니까? 안 네. 치면은 한 반반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한 50% 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죠. 저는 워낙 그 아직 성장주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 다르게 저는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반. 네. 반반이면 그래도 배당주 비중이 높은 편이신데요? 높죠. 높은 건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시장 흐름에 마음을 온전히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안전한 비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중은. 네. 그럼 그렇게 포트 가져가시면서, 예, 네. 제인, 잭, 존, 뭐, 이분들처럼 그냥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그냥 포트를 쭉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안 팔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음,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더 홀드해라, 타이트하게라고 보통 네. 말을 표를 쓰죠. 미국도.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어차피 물론 이제 팔 이유는 있죠.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면 파는 건데 그게 네. 아니고 그냥 어떤 이맘때 팔면 좀 벌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은 미국 투자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전략이니까 그건 버리셔야 될 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네. 보유했으면 쭉 홀드해라. 이게 대표님이 추천하는 전략이네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대표님? 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마찬가지.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더하기 S&P 500이 현재 고점 대비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하단치고치 대비요? 지수부터 볼까요? 지수부터? 지수 몇 보게 프로 안 될 것 되면요. 같은데요? 네. 2.5% 밑에 있어요. 아, 네. 2.5%면요. 오늘 내일 급등하면 바로 갑니다. 네. 서른 몇 번째죠? 하단치고치 갑니다. 올해. 네. 가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애플, 메타는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깻잎밭장 차이로 붙어 있고 네. 대부분 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 붙어 있어요, 지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엔비디아도 140이 고점 아닙니까? 오늘 120이 있다는 아닙니까?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그 차트가 다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설명드리면 누가 승자입니까?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이나 치면 아니면 스파이 보유했다 치면 누가 승자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은 승자죠. 네. 그게 정답이래.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예,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 최고 종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장투를 안 한다가 쉽지 않겠죠. 얘기하는 자체가. 예, 장투가 정답이에요, 미국은. 간단합니다, 이거. 제인과 잭과 존을 비교해 주시니까 좀 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확 와닿고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제가 좀 이제 좀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40년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 이 표가요? 네. 보여드리는 건데, 제인과 잭과 존의 이 40년 차의 이 차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국내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고, 아마 이제 사람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퍼펙트 타이밍, 푸어 타이밍 갖고 와서 비교하면 아마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질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시켜갖고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게 실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실적 네. 갖다 붙이면 똑같은 차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주차는 약간 쉬운 듯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장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하면 미국 주식 투자는 실패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 필요할 때만 팔고 예. 아니면 뭐 계속 쭉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EPS가 300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200달러 중반대, 네. 후반대 가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S&P 500의 전체 평균 EPS니까, 물론 그 못 나오는 게 또 있겠지만, 적어도 지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내년까지. 그 다음에 또 내년 되면 또 내후년에 대한 평가치가 나오겠죠. 전망치가 나오면, 그것 따라서 뭐 팔든지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전망치는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빨라요, 미국은. 편합니다, 그것도 보시기에. 네. 그럼 네. 대표님은 특별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리스크 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거예요? 뭐 정한다면 한 현금의 한 10% 보유한 거 정도? 전체 음, 포트에서. 예, 그 10% 정도가, 정도? 그 정도가 뭐 최적의 방어 방법이죠. 그거에는 딴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경기 침체는 언젠가 오겠죠. 오는데 경기 침체를 판단하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도 한때는 뭐 엄청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네. 뭐 한때 잠깐 못 나왔던 거에 따른 침체가 다시 올라온 거 맞는데 지금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안 좋은 부분을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게 모습이 보일 때 그때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미국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어요. 네. 그 정상화되는 게 침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전될 때가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던 것도 없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지금 침체했다는 것도 대비한다는 것도 약간 무의미한 행동이 아닌가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고민하자. 그 올 전에 기미가 미리, 보일 때, 네. 예, 올 기미가 네네. 보일 때,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핏처럼 본인만의 딱, 뭐, GDP를 시가총액 2배 이상 증가하면 이런 거에 따른 뭐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없다 그러면, 뭐, 아마도 침체가 올 듯하면, 뭐, 경차주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구하시면서, 진짜 오면 어떡할지를 고민하셔도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네,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